이번 순서는 제주를 소재로 한 책을 통해서 제주의 역사와 문화 그리고 제주 사람들의 삶을 만나는 책 속의 제주 시간입니다. 모슬포에서 책방을 운영하는 신의주 책방지기가 함께하는데요. 6월에는 세계 환경의 날 주제에 맞춰서 단 하나뿐인 지구, 단 하나뿐인 제주라는 주제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 만나볼 책 소개해 주시죠. 네, 오늘은요, 전 세계적으로도 아주 유명한 국내의 인권학자죠. 조효재 선생님의 책, 탄소사회의 종말이라는 책을 들고 왔습니다. 이 책을 설명할 때는요, 이 기후위기를 인권과 또 사회의 관점에서 설명한 최초의 입문서라고도 합니다. 네, 인권학자가 기후위기에 대한 책을 썼다고 하니까 흥미롭네요. 조효재 선생님 어떤 분인가요? 네, 이 인권학자이자 그리고 또 사회학자인 이 조효재 선생님은요, 현재 성공회 대학교 이 사회학부 교수로 재직 중인 인물이기도 합니다. 런던 대학교 정치외교학 학사, 옥스퍼드 대학교 비교사회학 학사, 런던 정경대학교 사회정책학 박사이면서 하버드 대학교 로스쿨 인권 펠로, 그리고 베를린 자유대학교 초빙 교수, 또 코스타리카 대학교 초빙 교수를 역임한 이력이 있습니다. 지난 유엔 세계 인권 선언 그 70주년에서 이 기조 강연자로 설 만큼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학자이기도 한데요. 이 국제 앰네스티 자문위원, 그리고 이 국가인권위원회 설립준비기획단 위원, 또 법무부 정책위원, 서울시 인권위원을 지내기도 했습니다. 네, 인권학자니까 인권과 관련된 책을 많이 내셨겠네요. 네, 맞습니다. 아주 다양한 저서를 낸 인권학자이기도 한데요. 우선 인권의 문법, 그리고 조효재 교수의 인권 오디세이, 인권을 찾아서, 인권의 풍경, 또 세계 인권선언, 진보와 보수의 12가지 이념, 또 잔인한 국가, 외면하는 대중, 그리고 머튼의 평화론 등을 집필했습니다. 네, 탄소사회 종말. 오늘 책 특히 부제목이 상당히 눈에 띕니다. 인권의 눈으로 기후위기와 팬데믹을 읽다는데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 건가요? 네, 이 인권학자가 바라본 이 기후위기의 현재 상황을 잘 진단을 하고요. 또 그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고 있는 책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기후위기가 초래함에 따라서 전 세계적으로 아주 크고 작은 재난들로 지구가 몸살을 앓고 있죠. 그런데 이 재난이 모두에게 평등하지가 않다는 겁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죠. 코로나19와 같은 이 신종 감염병은 이 기후위기와 아주 깊이 연결된 현상 중의 하나인데요.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 사회는 한시적으로 거의 모든 시스템이 일시 정지하는 경험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도 이 돌봄 노동에 대한 공백이 생기면서 이 여성 노동자의 3분의 1가량이 직장을 그만둘 위기에 처하는 것을 이 책에서는 지적을 하고 있는데요. 아직도 우리나라를 포함해 전 세계 각국에서는 이 돌봄 노동이 남성에 비해서 여성에게 더 많이 책임을 지우기 때문입니다. 네, 기후위기가 초래한 코로나19 때문에 불평등이 더 심화된 거네요. 네, 맞습니다. 또 다른 사례를 한 번 더 살펴보죠. 매년 여름 이 기록할 만한 폭염이 전 지구를 덮고 있습니다. 사실 한국도 예외가 아닌데요. 이런 폭염이 오면 매년 전기 사용률이 최고치를 갱신하고 있죠. 바로 에어컨 사용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쪽방촌의 주민들은 폭염이 오면 실내 온도가 30도가 넘어가는 상황에서도 그대로 견뎌내야 하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또 다른 예를 살펴볼까요? 기후변화로 인해서 이 해수면이 상승하면 누가 가장 많이 타격을 받을까요? 바로 이 키리바시, 몰디브 등 섬나라 국민들이라고 합니다. 제주 역시 섬이기 때문에 결코 자유로울 수는 없는데요. 이런 섬나라 국민들은 이 해수면 상승으로 인해서 자신들이 평생을 일구어왔던 터전을 잃게 될 전망이라고 합니다. 네, 모두 기후위기를 체감하지만 그 격차가 큽니다. 그래서 기후위기는 뿌리 깊은 불평등 문제를 들춰내고 있고요. 네, 맞습니다. 책은 이런 점에서 아주 생각해 볼 거리를 많이 던져주고 있는데요. 재난의 책임이 과연 이 여성, 그리고 이 쪽방촌의 사람들, 그리고 섬나라 국민들에만 있는가?
당연히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반대죠. 부유한 선진국들이 배출한 온실가스로 인해서 지구가 몸살을 앓고 있는데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은 오히려 가난하고 또 힘이 없는 소수자들에게 더 많은 영향을 끼친다는 거죠. 최근 이러한 그 기후위기에 따른 보편적인 재난에 대해서 차별적으로 피해를 입고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잘 다뤄주고 있는데요. 이를 인권사회학자로서 어떻게 규정을 짓고 또 누구에게 책임이 있으며 그리고 왜 이러한 전 지구적 이슈가 해결이 어려운지에 대해서 지적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후위기를 단순히 이 환경 문제로만 볼 것이 아니라 인권 문제로 접근해야 하며 또 사회적 차원의 해결과 노력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제언하고 있습니다. 네, 저자는 통계나 수치, 과학적 설명을 통해서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말하는 다른 책들과는 달리 인권의 측면에서 새롭게 조명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기후변화로 발생하는 문제로 어떤 얘기를 하고 있나요? 네, 먼저 이 많은 과학자들이 지적하듯이 이 코로나19와 같은 이 신종 감염병도 사실은 이 기후변화의 맥락에서 발생하고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또 이러한 어떤 지구 가열화에 제동을 걸지 않으면 신종 감염병이 계속해서 재등장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네, 기후위기 지구 온도 상승과도 연관이 있잖아요. 책에서도 이 얘기를 다루고 있나요? 네, 아주 자세하게 소개가 되고 있는데요. 먼저 그 지구 온도에 대해서 조금 그 설명을 드리자면 사실 지구는요, 이미 그 지난 100년에 걸쳐서 약 1도씨가 높아진 상태입니다. 이 1도씨가 상승한 현재의 상태에서도 곳곳에서 기상이변으로 인한 재난이 넘쳐나고 있는데요. 사실 1도가 크게 와닿지 않을 수 있지만 지구 평균 기온이 1, 2도만 낮아지기만 해도 이 소빙하기가 찾아왔던 사실을 떠올리면 1도씨가 정말 엄청난 숫자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책에서는 이 기온이 1도씨 상승함에 따른 영향을 잘 정리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을 좀 읽어드릴게요. 앞으로 1.5도에 도달하면 전 세계 식량 공급이 불안정해질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2도 올라가면 극한 폭염, 홍수와 가뭄이 대폭 늘어나고 3도가 오르면 여름철에 야외 사망률이 증가하고 식량 부족이 전 세계적 현상이 될 것이다. 이론적으로 2도 상승부터는 기후가 불가역적 연쇄 반응 모드에 들어가 찜질방 지구가 될 수도 있다고 과학자들은 경고한다. 4도가 상승하면 자기광화적 폭염이 발생하고 수십억 명이 기근에 빠지고 대혼란과 자원 확보를 위한 전쟁이 빈발할 수도 있다. 남북극의 빙하가 완전히 사라지고 열대우림이 사막으로 변하며 내륙 지방까지 침수된다. 생물 다양성도 크게 감소한다. 5도 오른 상태에 도달하면 매년 살인적 폭염이 몇 달씩 지속되고 전 세계 수백 개 도시가 침수되며 생태계가 회복 불가능한 수준으로 훼손되고 기후변화가 변곡점을 지나면서 파국적인 결과가 초래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되면 문명 유지가 불가능해지고 현재 78억 명 정도인 세계 인구가 10억 명 수준으로 감소할 수도 있다. 네, 내용을 들으니까 정말 지금 당장 전지구적인 해결이 필요한 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미 세계 각국에서 다양한 노력들을 펼치고 있죠. 네, 맞습니다. 우선 이 전 지구적으로 이 기후 위기에 대비하는 공통적인 정책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이 기후 위기의 주범이 화석 연료 사용으로 꼽히고 있기 때문에 이 화석 연료를 사용하는 화력 발전소 시설을 중단하거나 없애고 그 대신에 이 재생에너지에 적극적으로 투자하는 정책을 많이 펼치고 있습니다. 또 온실가스 감축을 실행하고 에너지 회사의 정책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화석 에너지 사용량에 따라 부과하는 이 세금이죠. 이 탄소세를 부과하는 것 등을 꼽을 수가 있습니다. 네, 이런 노력들에 대해서 저자는 어떻게 평가하고 있나요?
네, 저자는요, 이 모든 정책들이 사실 이 1970년대 그 후반부터 실행이 되었다면 이 기후위기가 이처럼 심각한 사태로 초래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무렵 등장했던 이 신자유주의 기조로 인해서 탈규제와 민영화, 작은 정부를 금과 옥주처럼 내세우는 신자유주의 시대는 기후위기를 초래하는 데에 일조했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방식에도 나쁜 영향을 끼쳤다고 서술하고 있는데요. 이 근본 원인에 관심을 기울이거나 이 집단적으로 대처하거나 혹은 정부로 하여금 해결하도록 요구하지 않고 이 합리적인 개인 소비자로서만 반응하는 경향이 널리 퍼졌다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또 말씀하신 것처럼 이 국가적 차원에서도 이 신자유주의적 해결 방식으로 가고 있다면서 비판을 계속해서 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을 좀 읽어드릴게요. 비단 개인뿐 아니라 기후위기를 다루는 방식에서도 이른바 신자유주의적 환경 거버넌스가 두드러진다. 온실가스를 마치 상품처럼 거래의 대상으로 삼거나 시장의 인센티브 메커니즘을 활용하면 필요한 감축 비율을 맞출 수 있다는 식으로 전체 논의의 구도를 짜고 있다. 또 의무 규정을 동원하는 규제 조치는 오히려 지속 가능성을 저해하는 요인이라고 금기시하면서 의제에서 제외시킨다. 현재 기후위기 대응 노력의 기본 패러다임은 탄소 자본주의가 초래한 위기를 자본주의 시장의 힘으로 해결하겠다는 상당히 모순적인 전제에 기대어 있다. 시장 원리에 의한 해결 방법에 날카로운 비판적인 시선이 담겨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이 책을 통해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건 기후위기로 인한 재난은 보편적으로 일어난 것 같지만 그 악영향은 차별적으로 나타난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실 우리는요, 이 기후변화로 인한 재난에 모두가 사실 아주 많이 노출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닌데요. 하지만 특히 이 기상이변에 취약한 계층이 따로 있습니다. 우리 제주에서도 지금 온몸으로 느끼고 있죠. 이 마른 가뭄으로 농사가 정말 힘든 상황입니다. 바로 이 농민들이 대표적인 집단이라고 들 수 있습니다. 축산과 과수, 또 이 시설 재배뿐만 아니라 임업인, 그리고 이 양식 어민까지 이 기상이변에 따라서 재배종이 계속해서 지금 바뀌고 있고 또 기후에 따라서 생산력이 저하되는 걸 실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우리가 코로나19를 겪으면서 깨닫게 되었듯이 이 노인과 만성 질환자 그리고 임산부들은 이러한 재난에 특히나 취약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요, 이 건설 근로자 그리고 이 해운사, 또 택배 노동자 또는 이 외국인 노동자들, 그리고 이 시장 상인들이 이 기후 위기에 따라서 이 차별적으로 나타나는 취약 집단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 책에서 기후위기에 대한 해결 방안을 어떻게 제시하고 있나요? 이 해결 방안에 대해서 이 정의로운 전환이라고 명시를 하면서 총 6가지에 대한 그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우선 첫 번째입니다. 우리가 앞서 그 신자유주의 기조를 비판했듯이 이 바른 관점을 가지고 이 기후 정책들을 세워야 한다는 것이 있고요. 또 두 번째, 정의로운 전환을 위해서 이제 국내에 있는 또는 세계 각국에 위치한 어떤 언론과 미디어의 중추적인 역할을 해줄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이 경제 성장 신화라는 그 늪에 빠지지 않고 이 녹색 전환을 사회적인 동력으로 바라볼 것을 당부하고 있고요. 네 번째입니다. 전환을 위한 젠더 주류화. 그리고 다섯 번째, 새로운 인권 담론의 어떤 필요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또 마지막 6번째로는요, 이 민주주의 시스템의 재발견을 꼽고 있는데요. 사실 이 하나같이 너무 굵직하게 다루고 있는 부분이라서요. 자세한 내용은 책을 직접 찾아보면서 깨닫는 재미가 아마 있으실 것 같습니다.
네, 탄소 사회 종말이라는 책을 통해서 기후 위기가 누구의 책임이고 누가 불평등하게 그 피해를 받고 있는지, 그리고 근본적인 전환을 위해서 우리가 뭘 해야 할지 생각해 볼 수 있었는데요. 기후 위기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가 꼭 한번 읽어보면 좋을 책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도 친절한 책 안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